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친절해지셨나요? 친절을 한가 안 한 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들이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 판단하겠죠. 오늘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오늘 네. 정말 그 친절도가 높아져야 되는 주제를 골라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 어쨌건 열심히 취재해서 쉽고 알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송 중이라도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거나 네, 혹시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리면 다음 시간이라도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수처 관련된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지금 어디까지 후보가 추천이 됐어요? 원래 시작을 할 때는 이 추천위원이 7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직 3명, 그 여당이 2명, 야당에서 2명, 7명인데 각 추천위원 1명당 5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했는데 네. 실제 추천된 사람은 11명이었고요. 그중에 야당에서 추천된 후보자 1명이 그 사퇴를 해서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10명. 그러니까 지금은 대한변협에서 3명을 추천을 했고요. 야당에서 3명, 여당에서 2명, 그리고 그 법무장관이 1명, 위원장인 법원 행정처장이 1명 이렇게 해서 10명입니다. 총 10명. 이 네. 10명을 놓고 추천위원회에서 내일부터 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몇 명이 어떤 사람들이 후보로 추천됐나? 오늘 그걸 설명해 주실 텐데요. 우선 10명 중에 공수처장 후보로 제일 유력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제일 유력한 걸 꼽는 것보다요. 지금 이제 원래 회의가 내일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잡혀 있거든요. 네. 일단 마라톤 회의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내일 하루에 딱 결정이 나는 건 아니죠? 합의가 되면은 합의가 뭐 되겠습니까? 두 명으로만 좁혀진다면은 네. 그래서 2명으로 좁혀진다면 가는데 일단 이런 추천 회의는 먼저 배제하는 후보부터 쳐내거든요. 쳐내는 건 순으로. 예. 배제하는 순으로. 예. 일단 이게 7명 중에 6명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야당 추천위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2명이 다 안 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네,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야당이 추천한 후보들 중에서 여당 추천 후보들이 이거 안 돼 하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요. 일단은 전제는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극적인 타협을 해서 예. 여당 추천위원 후보 1명, 야당 추천 1명 내지는 검사 출신 1명, 판사 출신 1명 이렇게 합의를 하거나 네.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내일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끝날 수도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얘기하는 대로 11월 중에 네. 청문회까지 갈 수 있는 게 되죠. 그렇군요. 네, 자, 네. 후보 10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좀 배제해야 될 후보를 하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시죠. 그 일단 이제 자격 요건이 있는데 네. 15년 이상 그 검사나 판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을 해야 되고. 재직해야 되고요. 검사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됩니다. 지나야 하고. 청와대 출신은 2년이 지나야 되고요. 네네. 나머지 직종은 현직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걸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은 현직 공무원이지만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낮은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낮은 후보부터 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석에서 추천한 석동형 변호사. 예, 석동현 변호사는 검사장 출신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해운대갑 경선에서 탈락해서 출마하지는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 기관이라고 했고요. 네. 또 최종 지명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추천에 동의하신 거죠, 이분은? 법을 고쳐서 폐지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된 이상 어떻게든 공수처가 지탄을 받는 기관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된다는 심정으로 수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석 변호사는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민경욱 전 의원 변호사예요? 예, 변호하고 있고 윤석열 총장은 대학 동기고 친구 사이로 SNS에 친구 사이라는 걸 여러 차례 공개한 적도 있고 윤석열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 후보입니다. 제일 가능성을 낮게 보신 건 이미 국민의힘 출마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정치 경력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 낮은 후보
그 중립지도로 평가받는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최운식 변호사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추천받은 사람 네. 어떤 분이죠? 이게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이 법무법인 대륙 아주의 대표를 지냈는데 네. 최운식 변호사는 현재 대륙 아주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런 사적 인연이 아마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최 변호사가 검사 재직 시에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어떤 걸로요? 이용호 게이트라고 2001년에 문제된 게 있는데 이용호. 이때 그 신성남 전 검찰총장 관련 사건으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성남 그 전 총장이 대검 차장 시절에 울산시장 뇌물 공여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좀 내사 중지를 청탁을 한 게 유죄가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 아는 사람 부탁인데 좀 잘해달라 뭐 이런 거였죠. 예, 예. 그래서 당시에 주임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아. 대검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뭐 파고들자면은 내사 종결한 이후에 검찰 요직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했다 그런 그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검증을 하다 보면은 지금 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걸 엄격히 하자고 하는 건데 그런 전력이 있다 보면 힘들겠죠. 흠결이 공식적인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가능성 낮다. 자, 네. 세 번째로 가능성 낮은 인물. 흠결은 없지만은 남편이 현직 대법관 김재영 대법관인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아, 이분도 현정이네요. 전현정 변호사 네. 남편이 대법관. 공수처가 3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수사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법관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을 수사 대상을 하고 기소까지 하게 돼 있잖아요. 예, 예. 판검사, 경찰 고위직은. 그러니까 이해 충돌 등으로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전현정 변호사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유일한 여성 후보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그 법조계 내에서는 신망도 두텁고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됐을 정도긴 한데 그 점이 아마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는 남편이 얘기들이. 대법관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 때문에 네. 가능성을 좀 낮게 보신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여성 후보자는 없는 거예요? 추천위원 7명 중에 1명이 유일하고 이것도 당연직 추미애 장관 1명이고요. 네, 네. 또 후보자도 없습니다. 이게 아마 그 지금 공수처장 경력은 15년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 추천된 거 보면 거의 20년 이상, 25년 이상이 많거든요. 예, 예. 그 정도의 고연령층에는 후보군이 적은 데다가 풀 자체가 적다. 여성 적기도 인력 하고 풀이. 또 현직 공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 또 그 현직에 있는 여성 법조인들이 고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예. 아하. 그래도 그런 좀- 이유들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세 명을 먼저 이제 배제하는 순으로 왔고 다른 네. 후보자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추천한 권동주 변호사의 경우에 그 법관 시절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기소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은 민주당 유동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특허법원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많이 할 때입니다. 유동서 의원에게 그 재판 상황을 분석한 문건을 전달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기소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있고 지금 그리고 현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네. 또 민주당이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변호인인데 사임기를 냈습니다. 전 변호사와 최강욱 의원은 대학 동기로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고요. 또 물론 뭐 금태섭 전 의원과도 변호사 사무실을 같이 썼던 걸로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전 변호사는 2016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 그 법률 대리인단 활동을 했는데 이때 네. 민주당 추천으로 소추위원적 법률 대리인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치권과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저 민경욱 전 의원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또 이제 최강욱 대표와의 또 열린민주당 대표 변호하고 있는 전종민 변호사도 있고 네. 일단 정치권하고 좀 가까우면 가능성에서 멀어진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야당에서 아무래도 정치적 중립성을 거론하면은 좀 비켜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후보들은요? 공직 검증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어서 어떤 흠결이 있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후보자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자면은 네. 김경수 전 고검장의 경우에는 마지막 중수부장으로 잘 알려져 있죠. 김경수 전 고검장, 지사 네. 말고요. 네, 전 네. 고검장. 검찰 내부를 수사한 2차례의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지검 특수 2부장 시절이던 2006년에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김학재 전 대검 차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검찰 내에 특별 감찰본부라는 게 처음 설치됐는데 네. 이때 그 수사팀에 합류해서 현직 고검장, 서울지검 3차장, 특수부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도 하고 사표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지금 동명이인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변론을 맡기도 했고요. 네. 야당에서 추천하긴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사람들과도 가깝다는 얘기도 있고 정치적으로 치우쳤다는 그런 평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추천은 국민의힘 추천인데 네. 김경수 지사 변론 맡은 적이 있고 네. 민주당 사람들과도 친하다. 네.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추천.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김경수 변호사? 전 고검장. 네, 전 고검장. 네. 이름 이제 기억할게요. 김경수 변호사. 그 다음 인물이요. 강찬우 변호사의 경우에 강찬우. 수원지검장 출신인데요. 그랜저 검사 사건 때 최초의 특임 검사로서 그랜저 검사를 구속 기소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분이에요? 네네. 그리고 강 변호사는 1999년 이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동기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평검사 회의를 주도해서 항명파동에 앞장섰던 적도 있고요. 네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악연으로 옷을 벗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아까 김경수, 이번 강찬우, 네네. 다른 후보자는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건리. 이건리. 예. 당시에 이제 검찰의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이건계 있죠. 이건계 전 고검장. 예. This is dog. 그 또 동생이 이건종 검사인데 This is bell. 이건 이제 아재 유머 같은 건 좀 자제를 우리 친절한 대기자님. 네. 그래서 이름 때문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상당히 강직하고 청렴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에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장 임명됐고요. 네네. 2018년부터는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태호 전 청와대 특감 반원을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수사 때는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야당이 크게 반대할 인물은 아니지 않냐. 네. 한명관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두루 요직을 거쳤는데 구설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처신을 잘했다는 얘기고요. 학자 스타일로 변호사 개업 이후에 학회장을 두 군데나 했고 실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씨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또 남은 사람이 이제 김진욱 변호사인가요? 예,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인데요. 네. 판사로는 3년 재직을 했고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특검인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특검팀 수사관으로 참여를 한 적이 있고. 우리나라 최초 특검에 참여했었다? 네, 수사관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2010년부터는 헌재에 들어가서 헌재소장 비서실장을 하는데 청렴하고 정치적으로 무색무취하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할 정도로 제야법 쪽에서는 신망이 있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좀 유력해 보이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로 추려지는 건가요? 앞서 5명은 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고 있어서 네. 나머지 이 5명은 일단 검증은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드러난 걸로는 일단 5명이 후보군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들 그래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최대 관건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합의 내지는 타협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관건이고요. 그렇죠. 그중에 2명을 추천하잖아요. 네. 그래서 판사 출신 1명, 검사 출신 1명이 되거나 야당 추천 1명, 여당 추천 1명이 되거나 결국 같은 얘기가 됩니다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아니면은 중립지대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검사 출신 2명, 판사 출신 1명 중에 2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전망을 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굉장히 정말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꼭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검사 출신으로서는 여당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거 아니냐. 여당은 검찰 출신 안 된다는 거고 야당은 검찰 출신이 해야 된다는 거고. 수사 경험이 필요하다는 네. 거고 아무래도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 점이 부딪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이 되거나 법무장관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검사 출신이 추천되더라도 대통령이 낙점하긴 할 가능성이 낮지 않느냐. 그런 전망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은 검사 출신이라 꼭 자기 출신이라고 해서 봐주느냐. 내부를 아는 사람이 더 독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어서 요거는 좀 더 내일 회의와 검증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0명의 면면을 정말 꼼꼼하게 오늘 친절하셨어요.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